언제 여름이 오나 뭐 이러더니 벌써 덥다고 난립니다. 난리고. 사람들이, 근데 지금도 보면 아침, 저녁으로는 좀 약간 덥다는 느낌은 아직 안 들어요. 예. 근데 이미 이제 절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여름으로 돌입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곧 복날이 오는데,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복날의 의미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하는데, 복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비유 삼아서 맨날 얘기하는 거는 사람하고 개하고 합쳐지는 날. 그건 이제 한자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. 예. 사람인변에 개견이 옆에 붙으면 복자가 되니까. 그래서 뭐 또 개고기 먹는 얘기하면 또 뭐 온갖 뭐 댓글들이 달리겠으나,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, 돼지고기, 소고기, 닭고기 다 먹으면서 뭐 개고기 먹는 건 왜 그 난리를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옆에서 키우고 애완동물이니까 그렇다? 그럼 옛날에는 소도 애완동물이었는데 뭐 집에서 일해주고 등등등등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인데, 특히 복날에 왜 옛날에는 이제 개고기 이런 걸 많이 먹었냐면, 소나 돼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야 어쨌거나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데, 지금이야 뭐 에어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. 그리고 또 하나는, 예전에는 이제 농사가 주업이다 보니까 농사는 더울 때 할 일이 많아요. 예. 왜? 막 이제 자라니까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뭐 등등등 할 일이 많은데, 그럴 때 이제 기력이 딸리면 아프니까. 그래서 뭐 복날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, 오늘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수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수박. 여름에 많이 먹는 대표 과일이죠. 근데 왜 수박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, 수박이 육식갑자 형태로 봤을 때 병자일주예요. 병자일주. 병화가 있고 밑에 자수가 있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박을 먹으면 시원한 이유가 거기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시원하고, 수분 보충에도 좋고 한데, 희한한 거는 이제 겉모습은 빨간색이잖아요. 껍질은 녹색이지만 이렇게 딱 반으로 잘라서 안을 보면 빨간색, 그리고 그 안에 씨들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덩쿨 같은 데서 뭐 쑥쑥쑥쑥 자랍니다. 네. 희한하죠. 네. 왜냐면 웬만한 과일들이 대부분은 열매예요. 열매. 사과도 그렇고, 배도 그렇고, 복숭아도 그렇고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줄기로 해가지고 자라는 애들은 딸기,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참외? 뭐 이런 거. 이 정도가 있는데, 수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크기는 또 엄청나게 크고, 그 안에 수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모양인데,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그 명리학 공부 같은 거 할 때 물상론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, 어떤 사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육식갑자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주역의 괴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?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변화를 줘서 뭘 할 수 있을까?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나 예시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.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수박을 뭐 굳이 병자로 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게사로 볼 수도 있죠. 위에 물이고 밑에 불로 봐서 볼 수도 있고, 뭐 아니면 정해로 볼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그러면 불하고 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수화 상잔되는 그 괴 4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병자라서 더 그렇고, 또 하나는 사화나 해수는 약간 순수한 힘이 아니에요. 지지상에서. 그건 이제 그 12지지론을 이제 배워보시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암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는데, 뭐 이런 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.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자수나 오화 등이 이제 좀 순수한 힘이거든요.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물을 포함하고 있는 순수한 힘이다 보니까 저는 자수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. 그 재밌는 거는, 왜 이제 내가 수박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, 저는 수박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고, 저희 와이프는 안 먹어요.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수박을 먹질 못하다가, 그러니까 승질나서 이제 제가 사 먹기 시작하는데, 저희 집에도 보면 와이프는 임수, 저는 정화, 우리 아들 정화, 우리 딸 무토거든요. 희한하게 와이프만 안 먹어요, 수박. 뭐 맛이 없겠지. 수기운인 사람들은 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그런 물기운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, 그리고 그 덩쿨 관련된 여러 가지 과일들,
딸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. 우리 딸은 딸기 킬러거든요. 딸기만 보면 막 날리고, 우리 아들은 또 희한하게 산딸기를 또 좋아해서 산딸기 먹고. 근데 와이프는 안 먹어요. 근데 우리 와이프가 주로 먹는 과일은 그러면 바나나, 그 다음에 사과. 저는 배도 좋아하는데 배도 잘 안 먹어요. 배도 수분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각각 사람의 그 성향이 녹여져 있는 일주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가지고.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사람들한테 이제 일주 물어보고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요새 좀 물어보고 있고,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수박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리학 공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 개를 보시면 그걸 가지고 자꾸 주변 사물에다가 적용시키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이게 점점점 올라가요, 실력이. 왜 그러냐면 고전에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고전에 있고, 그걸 갖다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건 저희의 몫이거든요. 분명히 고전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, 그걸 어쨌거나 지금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그걸 활용해야지 어쨌거나 그 지식이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장 가까이 있는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음식들, 그거 아니면 뭐 옷 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, 이런 거에다가 가장 간단하게는 뭐 천간 10개. 왜냐하면 천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천간은 순수한 힘이라서 이게 헷갈리는 게 잘 없어요. 그래서 그걸 먼저 적용시켜서 한번 대비해 보는 거.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발전되면 12지지. 그건 계절을 다 의미하고 있고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계절 관련해서 이제 다른 각각을 또 한번 적용시켜 보고,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육식갑자로 해서 적용을 시켜보고,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주역의 괴상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고, 거기서 더 발전하면 괴상하고 육식갑자 섞어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생각해보고 하면 좀 더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수박 얘기하게 됐습니다.